안녕하세요. 고혜진입니다. 오늘 학습 문헌으로서 토카타에 관한 내용과 함께 렉처 리사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화면과 같이 연구의 개요를 시작으로 르네상스부터 낭만 이후까지 시대별 토카타의 특징과 작품들을 살펴본 후 교수학적 측면에서 몇 가지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선 과거의 주요 학습자였던 학령기의 학습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성인 학습자들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피아노 학습 인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정 단계에 들어서면 학습자들은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 부담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학습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제한된 레파토리만 사용하게 되는 현 상황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필요한 학습 문헌 연구성의 필요성을 비추어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습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학습 과정을 위한 레파토리 제한과 동시에 페다고지 문헌 연구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토카타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제인 머그러와 모리스 힌슨 등을 포함한 국내외 정기 간행물이나 간행본에 수록된 작품들로 토카타의 발전세에 의거하여 르네상스를 제외하고 4개의 시대를 분류한 후 작곡가들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작품을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카타의 구조와 텍스트의 특징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부분 중급 단계 이상 학습자들이 연주할 수 있다는 점으로 중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기 앞서 토카타의 어원과 기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접촉하다, 닿다, 건드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탈리아인 토카레에서 유래된 토카타는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전성기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활발히 작곡되는 건반악기 장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입니다. 첫 출연은 1563년에 적된 가장 오래된 기악 작품인 이탈리아 루트 모음곡집의 제목으로 등장하고 건반악기 작품에서의 출연은 16세기 말부터 기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루브 사전에 의하면 연주자의 화려한 손재주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고 대부분은 건반악기를 위해 작곡되어진 토카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에 음을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오르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한 손에서 음을 지속시키는 동안 다른 손에서는 빠른 음들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곡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토카타는 건반악기 중에서도 오르간 연주자들의 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장르로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피아노는 바로크 시대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건반악기였습니다. 즉, 현대 피아노의 발달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이후로 점차 시작되어졌고 이전까지 존재하던 건반악기는 오르간, 하프시코드, 첼로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반악기 발전사에 따라 초기에 작곡된 토카타는 실질적으로 오르간이나 하프시코드 등 초기 건반악기들을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다음, 르네상스부터 시대별 토카타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네상스는 성악 음악이 우세했던 이전 시대와 달리 기악 음악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악 음악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한 시제입니다. 따라서 초기 건반 음악은 성악 작품에서 유래된 것이 많았고 이때 토카타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건반 음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1591년 베르톨도의 작품의 시초로 건반 음악의 중요한 양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토카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점차 형식의 틀을 갖추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토카타들은 악보에 기보된 대로 연주하기보다는 건반악기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성격이 더 강했기에 일정한 형식으로 작곡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작곡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토카타를 건반음악의 중요한 양식으로 발전시킨 2명의 작곡가입니다. 가브리엘리의 토카타는 풍부한 표현력이 돋보이고 꽉 찬 마음이나 오방 및 동형 진행 등 대입법적 기법이 사용된 특징이 보이고 메롤라의 토카타는 3부분이나 5부분 구성 속에서 자유롭고 즉흥적인 부분과 대입법적 부분이 교대로 등장하는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메룰러의 토카타 구조는 17세기 북스테우데와 북부 독일 작곡가들이 계승하고 바흐에 이르러 높은 완성도를 갖게 됩니다. 다음, 바로크 시대에서는 기악음악이 성악음악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음악사적으로 양적 발전과 질적 발전에 꽃을 피운 시대입니다. 또한 토카타의 발전세에 있어서도 전성기를 맞은 시대인데요. 이 시대의 토카타는 16분음표의 빠른 진행과
불규칙한 화음을 사용하는 즉흥적 형식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르네상스 시대와 달리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지역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 초기 토카타는 프렐류드나 판타지아라는 이름으로 구조나 형식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작곡되었고, 중기에 들어서 화음적이고 선율적인 프렐류드 형식과 대입분적인 푸가가 한 구조를 이루는 형식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바로크 시대의 토카타는 크게 판타지아 풍과 리체르카레나 푸가와의 혼합 형태의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건반 음악사와 토카타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두 명의 작곡가가 있는데요. 초기 건반 악기는 이탈리아의 건반 음악에서 기원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이탈리아 건반 음악의 중추 역할을 했던 프레스코발디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카타의 작곡 양식들을 통합하여 오르간과 첼로 등 건반 음악의 독립적인 장르로 발전시켰습니다. 뒤이어 후기 바로크 시대에는 토카타의 전성기를 이끈 바흐가 있습니다. 바흐의 토카타는 고정된 형식은 없지만 환상곡분과 여러 형식을 혼합해 템포 변화와 함께 엮어서 작곡하였고, 다악장 형식의 토카타를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이 형식은 오르간의 작품에서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작품 목록은 화면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크 시대에 작곡된 건반악기 토카타 작품 수는 많지만 대부분 오르간과 같이 다른 건반악기를 위한 작품이 많아 본 작품 목록에 글려있는 제외하였습니다. 이 중 바흐는 오르간 토카타를 제외하고 하프시코드를 위한 7개의 독립된 토카타를 작곡하였고, 또 다른 작품 파르티타에서 부분 악장으로서 토카타를 삽입했는데요. 이 작품 파르티타는 바흐의 작곡 시기 중 완숙기에 작곡된 작품인데, 토카타를 악장으로 삽입했다는 것은 당시 토카타가 중요한 장르였음을 의미합니다. 고전시대에 들어서면 토카타는 당시 작곡가들에게 뚜렷한 독자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작곡되지 않게 됩니다. 즉흥적 양식을 작곡하더라도 토카타보다는 판타지아를 선호했습니다. 비록 토카타라는 이름으로 작곡된 작품 수는 적지만 소나타의 악장에서 토카타의 풍의 작품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2번과 22번의 마지막 악장이 그 예시입니다. 이 악장에서는 16분음표 음악이 곡 전체에 진행되는 무공동 형식이 사용된 점이 토카타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낭만시대에서 토카타는 16분음표가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무공동 형식을 사용한 점이 있어서 고전시대와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기교적으로 훨씬 화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공동 형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화려하고 기교적인 피아노 곡 스타일을 토카타라 표현하였고, 작은 규모의 소나타인 소나티나처럼 리스트를 시작으로 작은 규모의 토카타인 토카티나가 생겨납니다. 특히 슈만의 작품은 토카타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문헌 중 하나인데요. 슈만의 유일한 작품인 토카타 C 메이저를 기점으로 토카타는 새로운 특징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푸가와 같은 복잡한 형식이 아닌 소나타의 빠른 악장처럼 단순한 형식을 갖고 즉흥성보다는 단순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해진 무공동 형식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연습곡적 성격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카타는 피아노의 발전과 함께 피아니스트의 기교를 나타내기 위한 독주 레퍼토리 중 하나로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작곡가들에 의해 다시 작곡되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작곡된 작품의 수는 적은 편입니다. 낭만 이후 1900년대에는 많은 사회적 변화로 음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는데요. 6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시대에 속하는 1850년부터 1890년에는 사실 이미 1850년부터 전환기가 시작됩니다. 슈만이 브람스를 소개한 이후 음악계는 표준음악과 신고전주의로 나눠지고, 이외에도 자국의 민속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가 등장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인 1890년에서 1910년에는 이전에 있던 음악 양식들이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등 새로운 시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30년에는 세계 1차 대전부터 시도된 모더니즘 음악과 보수주의적 특성을 띠는 신고전주의 음악이 이르고, 실용주의 음악의 등장과 재즈 음악적 요소와 함께 결합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1930년에서 1950년까지는 신고전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는 젊은 프랑스와 현대적 민속음악,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촉렬주의 기법이나 무연성 등과 같은 현대적 기법이 폭넓게 수용되었습니다. 1950년에서 1970년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음악적 관념들이 무너지고 촉렬음악이나 음색을 중요 여기는 음향음악이 있었고 1970년도부터는 다시 전통적 음악 양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아방가르드 경향이 약화됩니다. 이처럼 낭만시대 이후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서양 음악은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악파,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흐름은 드뷔시,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가 끼친 영향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0세기 후반부터는 국가적,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게 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성향들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이 생겨납니다. 토카타는 후기 낭만 시대부터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자유로운 형식의 장르로서 활발히 작곡되기 시작했고 피아노 독주의 레퍼토리로서 중요성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음로 형식 속에서 빠르고 화려한 비교적인 특성은 더욱 강조되고 피아노의 타악기적 요소까지 강조하는 특징을 갖게 되며 음색과 화성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색채를 띠며 여러 명의 피아니스트들이 함께하는 듀오, 관현악과 함께 연주하는 협주곡의 합장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작곡됩니다. 화면과 같이 많은 작곡가들이 토카타를 작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의 독주곡으로만 작품을 분류하였지만 다른 악기나 협주곡의 부분 악장, 앙상블의 형태까지 포함한다면 토카타의 작품 수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토카타의 교육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단계별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학습 기간을 기준으로 피아노 학습의 단계를 초급, 중급, 고급 등의 3단계로 나누어 보지만 사실 학습 기간보다는 각 단계별 습득해야 할 학습 요소들로 구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별 다뤄야 할 학습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초급에서는 악보를 읽는 독보를 포함해 리듬, 테크닉, 음악성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중고급 단계에서는 이를 확장하거나 발전시키는 단계인데요. 특히 2단계에서는 피아노 학습자들이 악곡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작곡가가 의도하는 음악적 내용을 이해하며 음지법과 페달, 다양한 작품을 경험하고 테크닉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악곡 해석 능력은 초급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확장되어지는 요소인데요. 이때 음악적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능력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해석은 악보에 기입된 정보만으로 작곡가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에 작품의 배경이나 사용된 형식, 내포된 음악적 내용들을 분석 후 묘사하는 감정이나 이미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지법과 페달이 있습니다. 운지법이란 음을 연주하기 위해 적절한 손가락 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지칭하는데 기교적인 문제와 음악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줌으로써 편안한 연주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올바른 운주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 테크닉이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며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운지법을 결정 시에는 출판사가 표기한 운지법을 참고하되 개개인의 손의 크기나 손가락의 비율, 유연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페달도 출판사가 해석한 페달을 참고는 하지만 작곡 당시 사용된 건반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두고 연주하는 장소의 음향이나 피아노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연주하는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 페달링을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중고급 단계에 입문하게 되면 다룰 수 있는 레파토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전 단계보다 다양한 시대와 장르를 통해 음악적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작품을 선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연주할 곡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 연습시간 투자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크닉의 심화와 습득은 필수 과제입니다. 테크닉적 문제는 학습 흥미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공자와 비전공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테크닉 훈련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토카타의 교육적인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과거 피아노 학습의 주축이었던 학령기 인구의 참여도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원인은 지속적인 출산율의 하락세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원인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의 부분으로 새로운 학습 인구로서 성인들은 꾸준히 유입됩니다. 이런 교육 인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한된 레퍼토리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 단계에 들어서만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해집니다. 학령기 학습자의 경우 중급 단계에 입문하는 시기와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대학 입시 위주로 인해 주요 과목 학습의 우선순위에 밀려 피아노 학습의 시간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대부분 2단계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진 학습 내용에 대한 부담이나 테크닉적 한계로 발전이 지체되면서 피아노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의 감소로 이어져 중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습득해야 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적당한 연습량으로 테크닉의 발달과 다양한 시대적 어법 경험을 통해 음악적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습 부담은 비교적 적은 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중급 단계의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 보통 학령기 학습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미래의 피아노 학습 인구로 재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피아노 학습 참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학습의 유경험자였던 연구 결과를 비춰보면 학령기나 성인의 중급 단계의 피아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레퍼토리 연구는 필수 과제로 보입니다. 거반학기 연주자들의 화려한 기교를 뽐낼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연주 효과를 지닌 토카타는 간결한 기울이와 단순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빠른 음향의 연습으로 손가락의 움직임 등 테크닉 향상, 시대별 작곡된 작품을 통해 여러 악장이나 단일 악장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음지법, 아티큘레이션, 페달링, 화성 등을 경험하면서 전반적으로 폭넓은 학습의 내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이 많고 짧은 길이로 연습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 토카타는 효과적인 학습 문헌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카타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음악급수 제도들 중 영국 왕립음악대학연합회에서 주관하는 ABRSM, 캐나다 로열 콘서바터리에서 주관하는 RCM 등에서 테크닉 시험곡이나 이외에 몇 차례 시험곡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토카타가 교육적으로 효용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작품들 중 시대별 다양한 작곡가들의 토카타 작품을 선정하였고 이어 작품 소개와 연주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로크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독일의 작곡가 바흐와 핸델의 작품으로 선정했는데요. 특히 바흐의 작품은 당시 성행했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음악 스타일과 다성음악 양식 등 바로크 음악의 기본 형식의 틀을 만든 작곡가에게 고전 음악의 체계적인 기초를 학습하기에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로 여겨집니다. 바흐의 작품은 하프식 코드를 위해 작곡된 작품 BWV 914와 565로 선정하였습니다. 작품 914는 여러 악장의 구성과 함께 전통적인 토카타 스타일로 시작해 푸가로 끝맺는 구조이고 토카타 중에서도 길이가 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흐의 전통적인 오르간 스타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간 토카타인 작품 565는 바흐의 오르간 토카타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판타지아나 토카타와 같이 즉흥적 양식이 첫 악장으로 삽입되고 푸가와 결합된 토카타로 가장 유명한데요. 특히 이 작품은 후대 작곡가들에 의해 피아노 독주부터 앙상블까지 다양한 형태로 편곡된 버전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교수법에서 유명한 교육자이자 작곡가 베스틴도 이 곡을 편곡하고 출판했는데요.
토카타는 장르 특성상 초기에 대부분 오르간을 위한 작품이 많기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주요 작품 중 하나로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핸델 역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비교적 적게 연주자는 이 시대의 작곡가 중 한 명인데요. 핸델의 토카타 586은 총 21마디로 간결한 길이로 작곡되었지만 꾸밈음의 처리, 다이나믹 표현, 페달의 사용 등 바흐의 작품이나 바로크 입문용어를 학습하기 적합한 작품입니다. 고전시대에 들어서 작곡된 토카타의 작품 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클레멘티와 체르니 등 소수의 작곡가들이 토카타의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그중 클레멘티의 토카타는 당시 작곡가들이 선호하던 소나타와 함께 토카타를 작곡했다는 점에서 토카타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문화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클레멘티는 이 작품에서 오른손과 왼손에서 테리타 눈표를 곡 전체에 걸쳐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 이것은 토카타의 대표적 특성이 무운동 형식을 보여줍니다. 다음, 슈만 이후로 소수의 작곡가들에 의해 다시 작곡되기 시작한 토카타는 리스트의 작은 규모의 토카타 형식인 토카티나 스타일이 생겨났는데요. 이 작품은 전형적인 무운동 형식으로 쓰여졌고 악보에서 볼 수 있다시피 16분 병합곡 전체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템포 내에서 하행하는 선율의 순차 진행이 돋보이고 양손의 악상 변화, 5손가락 포지션 안에서의 확장과 축소, 독립적인 두 개의 성부의 진행 등 테크닉적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카발레그스키는 1903년 출생한 러시아 출생의 작곡가인데요. 민속 양식을 바탕으로 접근하기 쉽고 특유의 유머러스함과 재치가 느껴져서 어린이들에 위한 작품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작품 번호 60번에 4개의 론도에 4번 곡으로 수록된 론도 토카타와 어린이들을 위한 30개의 소품곡 중 토카티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하고 한눈에 보이는 구조가 특징적이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30개의 소품곡은 많이 사용되는 교육용 문헌입니다. 두 작품 모두 짧은 길이의 음표 8분 음표가 곡 전체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무운동 형식 속에 사용되어졌고 반전율과 반주 형태의 독립적인 두 개의 성부, 5손가락의 포지션 안에서 확장과 축소, 포지션의 이동, 양손 간의 악상과 터치의 변화, 한 손에서 삼화음 연주 등의 테크닉적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선율은 오른손, 반주 음역은 왼손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품 토카티나에서는 왼손에서 주요 선율이 노래되고 오른손은 반주 음역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후기 낭만 작곡가인 부조니의 편곡 작품입니다. 피아노 문헌에서 가장 큰 업적은 과거의 대가들, 특히 바흐의 작품들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것인데 부조니의 편곡 스타일은 원곡의 구성이나 텍스처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입니다. 작품에서 부조니의 6개의 대표적인 편곡 작품 중에 하나로서 꼽히는 토카타 565는 본래 바흐의 오르간 토카타 작품인데요. 이 오르간 토카타는 부조니 외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하였지만 부조니의 작품이 원곡과 가장 유사하게 편곡되었으며 오르간의 페달 지저음과 같은 요소를 옥타브로 표현하거나 오르간의 풍부한 음역의 양손의 코드 진행이나 옥타브 진행으로 피아노 음악으로 재해석한 특징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미국 출생의 베스티는 피아노 교수법에서 관련 많은 문헌을 출판하고 교육용 작품을 작곡하였습니다. 또한 바흐의 토카타 565 작품은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피아노곡으로 편곡되었으나 전공자에게 작곡한 난이도로 중급 단계 학습자들이 연주할 수 있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베스티는 중급 초기 단계 학습자들도 충분히 연주할 수 있게 편곡하였고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인 만큼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토카타는 쉽지 않지만 세련되면서도 돋보일 수 있는 연주용 작품인데요. 정교하면서도 현저적인 화성을 익힘과 동시에 강력한 연주 효과를 가진 작품입니다. 특히 흰슨을 포함한 여러 문헌에서 하차투리안의 토카타의 좋은 대체 작품으로 언급되었는데 이 곡은 양손에서 8분 음표로 화음의 연속적인 진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무공동 형식이 사용되고 피아노의 타악기적 요소가 강조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카타의 시대별 발전사와 교육적 효용성, 그리고 몇 가지 작품들을 통해 시대별 토카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초기 토카타는 악보대로 쓰여진 대로 연주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성격이 강해 일정한 형식을 가지지 않았지만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 프레스코발디, 북스테우데, 바흐 등에 의해 토카타의 형식과 구조가 통합이 됩니다. 이 시대에 작곡된 토카타는 대부분 초기 건반악기를 위한 작품이며 연주 시에는 당시 사용된 건반악기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하에 의해 전성기를 맞이했던 토카타는 고전 시대에 들어서 작곡된 작품의 수가 감소했지만 낭만 시대 슈만을 시작으로 리스트, 알칸 등 소수의 작곡가들에 의해 다시 작곡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후가처럼 복잡한 형식보다는 빠른 템포의 무공동 형식으로 변하고 점차 단순한 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르러 20세기 이후로는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작곡되어지면서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며 변화를 거친 토카타는 오늘날 국내 피아노 교육계가 맞아 어려움과 제한된 레파토리만 사용되어지는 교육 현장에서 중급이나 고급 단계의 학력이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문헌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걸쳐 작곡되어 시대별 다양한 화성, 주법, 구조 등을 경험할 수 있고 대부분 길이가 짧고 반복이 많은 것은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습곡조 성격은 테크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과 같이 위와 같은 특징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토카타가 효율적인 학습 문헌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선정 작품의 연주를 끝으로 렉처 리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